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수장님 파이팅 해주시면. 네. 자, 한국박물관협회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발전을 위해 이제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례성이 아닌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과 응원을 받아 박물관 미술관의 명실공히 문화 대중화의 센터로서 우리 국가 경제 발전과 국격을 높여 세계의 문화를 이끄는 리더로서 세계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관계 정책 실무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신뢰와 기반을 함께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물관 협회를 가장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김종규 상임 고문님과 자문위원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최기훈 이사장님, 그리고 이번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신 본 박물관 부회장이신 국립민속박물관 김종대 관장님, 사립박물관협회 박암종 회장님, 사립미술관협회 박춘수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백유병천 국립중앙박물관장님, 그리고 발표를 해주시는 본 협회의 정책위원장이신 이성석 남가랑 박물관장님, 박신정 하슬라 미술관장님, 이한영 전국 선사 박물관장님, 신좌석 지플 성하사 관장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는 박선주 영어미술관장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안현민 한국미술관장님, 서정우 신정박물관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신 오슬기 관장님을 비롯한 우리 협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빛내주시고 크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실 모든 내빈들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봄날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2023년 박물관 미술관 발전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공정 주최가신 이상민 의원님께서 아마 지금 오고 계신가요? 예. 굉장히 문화예술 쪽에 관심도 많으셔서 오늘 이 행사를 같이 주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박물관협회 조한희 회장님, 저희 이런 공식 행사는 세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아마 정기총회할 때는 뵙고, 연초에 또 무슨 지금 신년 행사 때 뵙고 오늘 세 번째 뵙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 상임고문이신 김정규 이사장님께서 특별하게 전화까지 주셔가지고 꼭 성원해 주셔야 된다고 저한테 전화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박물관 미술관은 그 도시의 품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이었다면 뉴욕이 그만큼 멋있는 도시가 아니었을 거고, 프랑스 역시 루브르나 오르쉐르 같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없었다면,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없었다면 아마 그 도시의 품격이 그것만큼 더 빛나지 않았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유명 도시를 관광 도시를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박물관과 미술관이 빼놓지 않은 관광 코스에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느끼는 것은 그 도시의 품격, 그다음에 역사, 그리고 예술인들의 혼과 정신을 다 함께 느낄 수 있는 아주 살아 숨쉬는 공간인데요.
역시 우리나라 역시 박물관과 미술관이 우리의 고유의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과 시대 정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그리고 서울을 또 그 전국 곳곳 그 각지에 있는 우리 지방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그곳에 있는 조그만 그 미술관 박물관에서부터 큰 규모의 미술관 박물관을 한번 가볼 것을 저도 외국인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주신 관광객이 341만 명으로 전 세계 박물관 기준에서 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K-팝, K-무비, K-드라마, 또 이제 K-헤리티지라이브로 우리나라 전통문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격이 과거에는 경제성장, 한강의 기적, 또는 한반도의 평화, 또 민주화의 성취 등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를 상징했다면 이제는 그 대중문화예술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제가 이렇게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하면 제가 해외에 나가면 굉장히 외국의 주요이사를 만나는데 일정이 잘 잡힙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마치 제가 BTS하고 무슨 저 블랙핑크 이런 K-팝 가수나 또는 우리 한국의 무슨 그 이정재 씨라도 나중에 혹시 저를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있을까봐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의 정치인이나 장관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어레인지가 잘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 국격이 올라갔는데 그 힘에는 최근에는 우리 문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K 브랜드가 이제는 대한민국 K 컬처라고 생각하고 이런 K 컬처에 압축적으로 보여져 있는 것은 문화 그 박물관과 미술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디지털 변환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관련된 자료들이나 소장품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그 현장에서 박물관을 방문해서도 볼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가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나라 미술이나 박물관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산 부족이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는 가중되는데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 회장님께서 늘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 토론회에서도 우리 박물관 미술관이 디지털 전환 시대 그리고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K컬처에 걸맞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좋은 발전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저희도 국회에서도 예산과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조한희 회장님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아까 쭉 다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전국에 아마 관장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관련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박물관 미술관의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종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이종률입니다. 오늘 그 박물관과 미술관 발전을 위한 이런 그 뜻깊은 정책 세미나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해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그 K뮤지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 기조 발표를 맡아주신 백이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님과 또 네 분의 주재 발표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지역문화, 그 균형 발전의 핵심 공간이면서
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컬처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그 전국 곳곳에 위치한 463개 사립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194개 사립미술관들은 그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고 있고 이는 곧 지역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체부는 이에 발맞추어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그 소장품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그 다음에 스마트 박물관 구축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이야기들은 정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세미나 참석에 앞서서 오늘 그 논의될 발표 내용들을 미리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K컬처의 세계화 전략, 그 다음에 뮤지엄 정책과 역할,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안 등을 다룬 굵직하고 무게감이 있는 사안들이어서 앞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박신정 하슬라 미술 관장님께서 스페인 도시재생 사례로 PPT에 포함한 스페인의 빌바오는 미술관 하나 지었더니 도시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좋은 사례인데 한때 철강 산업이 발달했지만 우리나라에 포항제철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조선하고 철강이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그 실업률이 35%에 육박하는 그런 폐허가된 도시를 국인한 미술관 하나가 들어서서 연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기적의 스토리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이 미술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제 그거로 끝내지 않고 그 공항터미널, 그 다음에 문화대체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투자하는 그런 문화주도형 도시재생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박물관 미술관이 지역사회의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따뜻한 온기를 주고받고 또 숨쉬는 장소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의 문화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 잘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얘기들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서 또 박물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한국박물관협회 조한희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의 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률 정책관님 감사합니다. 기조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 오늘 행사를 기념하는 단체 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내림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상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립미술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우선적으로 제일 직접적인 것은 국제교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국제교류에 대해서 이한영 관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립미술관 쪽에서의 국제교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해외 진출, 또 문광부 쪽에서의 여러 루트를 통한 해외 진출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술관의 전시 기획력을 갖고 해외 진출하는 방법이 좀 더 전문적이면서도 작가들이 자기의 작가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세계화와 잘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미술관들이 전시 기획력을 갖고 해외 진출을 하려면 지금도 해외 교류전에 대한 지원 의무가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어렵고 또 문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우리 해외 진출되는 그런 통로가 좀 더 낮아지고 예산 확보가 더 돼서 많은 미술관들이 작가들을 데리고 미술관 작가들을 데리고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랬을 때 해외 문화체육관광부뿐이 아니고 외교부, 제외공관들, 또 한국 문화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다른 부서의 협력조차도 또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박신정 관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대중들이 미술관을 찾는 그 요소 중에 아까 무료 많이 나왔었죠. 또 건축물, 예쁜 곳, 또 가서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굉장한 키워드입니다. 누구의 전시야 하는 것은 해외의 유명 작가 전시나 아니면 이건 컬렉션 같이 아주 유명한 컬렉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의 전시, 아니면 자기가 아트페어에서 소중한 작품을 하나 샀는데 그 작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시가 있다 하는 그런 정보 정도. 그렇지 않고서는 미술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미술관 접근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물론 잘 지은 미술관, 건축으로서 유명한 미술관은 정말 그 하나만으로도 많은 관람객들을 끌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이미 지어진, 그래서 낡아가고 있는 이 미술관들을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자생력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아까 시설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학예사 지원 제도가 좀 더 확충이 되고 또 시설 운영면 쪽에서도 지원이 된다면 아마도 관장님들 이하 학예사들은 좀 더 능력을 갖고 힘을 갖고 미술관, 박물관들을 키워서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람객들이 미술관, 박물관을 찾는 것이 일상화돼야지 그 일상화된 그런 습관들이 우리의 K컬처들이 문화가 되고 그것들이 본인들의 SNS나 이런 입소문을 통해서 해외로까지 먼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장들의 노력 플러스 관람객들의 SNS를 통한 홍보, 이러한 것들이 큰 매개 역할을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정말 우수한 문화들이 해외에 그대로 온라인으로 방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은 아까 양가람 박물관 이성석 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뮤지엄 엑스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004년에 아이콘 대회도 개최를 했었고 내년 AAM에도 미국 박물관 협회 회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도 박물관인들끼리 모여서 구체적이고도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문화 엑스포라는 것이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마치 말씀을 주셨기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미술관 안현민 관장님께서 국제 교류와 해외 진출, 자생력을 키우는 것과 홍보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사실 이성석 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뮤지엄 엑스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성석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여러 군데에 엑스포,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등등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엑스포,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이런 말들 앞에 우리가 세계니 국제라는 키워드를 많이 쓰는데요. 이건 굉장한 오류입니다. 그 엑스포,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말 속에 이미 세계 국제 키워드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엑스포라는 행사는 어디까지나 전시입니다. 즉 그러나 이거를 말이죠 영어로 했을 때는 exhibition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국공립미술관에서 저도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뉴욕에 매년 일을 하러 막 쫓아다니면서 보면은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exhibition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관람객이 이 엑스포나 비엔날레나 하는 관련된 이런 전시를 찾아봤을 때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느냐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환경,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한국 광고인가요? SKT로 커머스 그런 말 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어떤 쇼를 하라, 쇼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K컬처, K뮤지엄이 되고 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되려고 한다면 이것이 완벽한 쇼 개념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하다면 그 쇼를 만드는 사람이 무엇이냐? 우리 옛날에 말이죠. 서커스를 만드는 사람을 흥행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학예사, 이 엑스포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그 어떤 이런 사람은 어떤 흥행사적 어떤 아이들을 가지고 이 시대성을 어떤 충분히 뿜어낼 수 있는 이런 마인드로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에르티브보다도 스펙타클이 나왔다는 얘기 있습니다. 어떤 쇼라고 하는 것은 에르티브한 이 시대의 트렌드와는 또 달리 스펙타클이 주는 어떤 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힘이 수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우리 조원희 회장님께 흔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엑스포를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곳이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한국 국제아트페어를 제가 전제를 기획한 적이 있는데요. 코엑슨도 가장 큰 홀, 뭐 이런 정도에서 정말로 어떤 쇼 같은 행사가 되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또는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아이덴티티가 그쪽에 다 녹아서 정말로 그 한 방에 수십 개국 혹은 수백 개 혹은 수십 개 그 어떤 국가적 그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이게 비슷하게 매칭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키아프라든지 프리스드 뭐 화랑자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코엑스에서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고 대중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코엑스 같은 데서 저희 한국에서 주관에서 이런 뮤지엄 엑스포 같은 게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공적이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이신 서성모 그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발표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발표자들의 내용을 리뷰하는 부분은 좀 생략하고 그냥 그 소장품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좀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엑스포나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나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인데요. 아까 이한영 국장님께서 소장품의 가치를 강조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소장품의 가치를 저는 paradox of value 그리고 다이아몬드 워터 파라독스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위키피디아를 쳐서 paradox of value 가치의 어떤 그 파라독스 아까 신자숙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거기를 보면은 이제 사막에서는 물이 보석이지 보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배고플 때는 보석이 돌로 보인다. 이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신라거분이 일제시대에 독을 당하고 그랬던 이유는 조선시대까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겠죠. 그저 오래된 무덤일 뿐이었지 그때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그거를 커낼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재는 대단히 소중한데 그 수장고에 남아있는 유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립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물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제되지 않은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도 모르고 그 중요한지를 밝히는 일 자체가 큰 일이기 때문이죠. 결국 조선시대의 신라 부분과 같은 것이 사립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유럽의 대도시나 뭐 일본만 가더라도 그런 그 작은 사립박물관이 많고 그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형 박물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배경에는 그 수많은 작은 박물관들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고 그것이 어떤 그 나라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대형 박물관은 그저 과거의 기록일 뿐이겠죠. 사실 이러한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라는 것과 가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패러독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활용되고 있느냐, 어떤 문턱이 있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보면 첫 번째 문턱이 교육의 문턱이죠. 교육과 박물관이 헛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엮어야 되고요. 복지와 문화입니다. 사실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복지가, 문화복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복지 예산 중에 문화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분들을 이런 문화시설로 옮겨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문화적인 국가가 되고 서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배부른 사람한테 더 먹으라고 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배고픈 사람도 물론 있고 그분들 중요합니다만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성인데요. 우리가 그 공공성을 얘기하면서 잘못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인천에는 국립박물관이 없대. 그럼 인천에 국립박물관 하나 줘야지. 1,000억. 뭐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그 거대한 국립박물관 하나 짓는 비용이면은 사립박물관의 그 풀뿌리 어떤 문화유산을 대폭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물론 엑스포 중요하고 어떤 공간 만드는 것 중요하고 국립 중요하지만 사실 국립에 비해서 공공박물관은 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공공박물관에 비해서 사립박물관은 더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격차를 해소하고 문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론 대학박물관이나 미술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학박물관은 그냥 대학에서 운영하는 남는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박물관이 해야 될 그 본연의 교육과 문화 기능을 하기 위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문화적 국가로서의 우리가 자부심이 있다면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국 관장님 감사합니다. 그 사립뮤지엄의 유물과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이한영 관장님이 얘기해 주신 그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와 또 사립과 국공립의 그 격차 지원의 정책에 대해서 교육의 문턱을 넣고 또 복지의 문화가 돼서 공공성을 갖는 그 한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한영 관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정보 선사방송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서정국 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소장품의 가치는 뭐 어떤 담론 차원의 가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립박물관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예산 확보의 차원에서 사립박물관의 그런 소장품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현실적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그리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공립에서 우리 사립관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특별 전시를 할 때 해야죠. 그런 걸 할 때 정당한 사립박물관의 소장품의 가치에 맞는 소장품 대여료를 책정해서 지급해주는 그런 방식의 인건비 지원 차원의 인건비는 여기저기서 막 수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박물관의 본질인 사립박물관의 소장품들을 그 공공재로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비용을 지불하고 쓰라는 거죠. 저희 박물관에서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했던 사실도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제 공립박물관에서는 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립박물관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립박물관들이 지역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이나 학예사들이 뭐 없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워서 어떠한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철저하게 뭐 기획, 사실 여기 뭐
관장님께서 몰라서 못하는 건 사실 없잖아요. 공공에서 하는 문화는 사실 여기 주무관님 지금 앉아서 열심히 메모를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예산과 인력이 있으면은 다 아마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립박물관의 소장품들을 한번 그런 식으로 활용해보는, 그게 아마 뮤지엄 엑스포랑도 아마 연결되는 사업일 것이고 국제교류랑도 다 연결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 지원 사업 예산 이게 자꾸 커트를 많이 당하잖아요. 인건비 차원에서. 그리고 6개월을 한다, 1년을 한다, 2년 안 해준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의 다른 돌파구 차원으로서 이렇게 소장품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아마 백예동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크게 인상적인 게 하여간 계속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보충이랄까요?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 공공재로서 소장품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앞서 발표를 너무 네 분께서 잘 하셔가지고 궁금한 점도 많지만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지금 손을 들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저쪽에. 네, 저는 덕포진 교육박물관 관장 김동선입니다. 벌써 박물관을 차린 지가 거의 30년이 다 돼갔는데 처음에 차릴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사립박물관들이. 그러다가 차차차 그냥 늘어나면서 세계에서도 사립박물관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지원을 법에도 거기 나와 있긴 했는데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해줘도 된다 이런 걸로 나가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대 오면서 그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박물관이 다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는 그걸 왜 지원을 해주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난번에 며칠 번들을 이렇게 돈이 나오는 거를 안 주더라고요. 그거를 시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국장 과장이 와가지고 4명이서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게 그걸 추경으로 해서 더 빨리 줄여라.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정부에서 이렇게 바꿨다 뭐다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산세고 뭐고 그래도 많이 감면을 해줄 거 없잖아요. 그런 게. 또 정비료도 금융용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주고, 또 조한희 회장님 정비료가 한 달에 1,000만 원씩도 나오는데 그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난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 지금 그런 정도인데 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바라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이제 이사로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박물관 협회가 하나의 노조로구나. 노조죠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는 그때 이제 학예사가 제도가 생기면서 학예사에 대한 봉급은 지원을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박물관 대회 날 5월 15일에 그때도 나와가지고 저 덕숭에 있는 덕숭이 아니라 경복궁에 있는 거기서 강당에서 했는데 나가서 마이크 잡았어요. 저는 박물관 한 지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학예사 제도를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주 박물관이 앞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데 또 교육부는 또 얘기를 사립 중고등학교 그전에 봉급 안 줬었어요. 나라에서. 사립 박물관은 지금 봉급도 주고 운영비도 줘. 그 재단이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옛날에. 그런데 거기는
그 전체 봉급을 다 주고 있고 있는데 아니 저기 저 학교에서 하나 좀 두고 있는데 그 봉급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국회의원들 다 있는 데서 했어. 그랬더니 그냥 어이 단장님들이 거기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 다음날도 문화관광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올라오라고 나한테 혼나는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써달래 좀 그래가지고 올리면은 이제 사람들 그래서 그게 시작됐는데 그것도 기획에서 통과해야지 국회 통과해야지 그래서 3년 만에 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130만 원이야. 네, 제가 아니 근데 지금 네. 내가 딴 거 뭐 더 네. 이상 얘기 안 해요. 네, 그런데 아까 그 배비동 관장님 여기 저 발표하실 때 네, 다 좋은 말씀이고 여기도 네 분이 다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문화광고 예산이 너무 죽구나. 교육부는 지금 교육세까지도 받아서 우리 세금 낼 때마다 10%씩 다 가져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돈이 남아 털어가지고 그 저기 아니 남의 부서 얘기하면 안 됐지만 그런 정도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떠면 문화관광부 쪽으로 돈을 돌리냐. 그게 지금 우리 조한희 회장님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다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래 했더니 교육부의 예산이 아까도 사회교육을 가져갔다고 보는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사회교육도 지금 사회교육이라고 안 그러고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예산보다도 그렇게 가져만 갔지 예산을 하나도 안 갖고 왔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부하고 온 위에 차원에서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뭐 해도 되는 거죠. 네, 원장님 네. 시간 관계상 네. 저희가 너무나 제가 잘 알아요. 덕포진 교육박물관 관장님이신데요. 오랜 동안 경기도 박물관협회에서도 같이 저희가 사립 뮤지엄들이 다 갖는 애로사항들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박물관 발전 정책 세미나를 갖는 것도 그 방법의 돌출구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오늘 좀 들어보시고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다 그 얘기죠. 그 얘기.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뒤에 또 손을 드신 분이 있어서 알았어요. 네. 얘기를 하고 네. 예산을 어떻게 하면 그거를 늘릴 수 있느냐. 그게 예산 제일 좀 많이 관건이다. 늘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표에서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사회 하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국민화박물관 관장 오슬기입니다. 아까 이성석 관장님께서 사립박물관과 국립박물관으로 구분된 어떤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박물관을 사립과 국립으로 이분화하는 것에서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국립박물관의 사립 위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설립자가 관이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으로 문체부에서는 보고 있지만 형태상으로 예산권이나 또는 인사권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사립박물관 형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립박물관이 갖는 예산적인 지원에서도 배제될 뿐 아니라 사립박물관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서도 원천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여쭈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까 전에 할지한 제일 끝에 보면은 그 예산을 전부 다 합하면 전부 다 310억이 됩니다. 이 돈이 과연 얼마만큼 큰 돈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올린다면 아주 미미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공립미술관 하나의 1년 운영비가 큰 곳은 100억 이쪽 저쪽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사립미술관 학문관들이 전부 다 어떤 뭐랄까요? 태생적으로 끌어안는 어떤 사명감, 어떤 운명과 같은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사립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예사 지원 제도, 인증 제도, 이게 이분법, 공립이냐 사립이냐 공립이냐 각 2, 3분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학예사 인증 제도가 국공립과 사립이 분명히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명 차별은 똑같아져야 됩니다. 자, 특히 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학예사 고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만약에 그 지방에 있는 곳이 인정기관이라면 아마 그 학예사 협력을 쌓기 위해서 빠르게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분법적인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제가 봤을 때 오슬기 지금 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이 되게 조금 공감을 하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은 지금 사립뮤지엄들이 하나의 지금 그 과도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른 또 신자석 관장님이나 박신정 관장님한테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동서박물관의 임미영입니다. 저는 하슬라 미술관 관장님이신 박신정 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사실은 이번에 저도 이 영월에 젊은들 와이파크를 TV에서 보고 갔다 왔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좋은 케이스 스타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봐도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사진들을 찍으면서 인스타에만 올리는 걸 보고 굉장히 부러웠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그곳을 갔다가 다른 박물관을 좀 더 갔었거든요. 저는 작은 박물관, 영월이 워낙 유명한 박물관 군으로서 한동안은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작은 박물관들을 갔는데 다른 작은 박물관들은 아직까지도 좀 열악하다는 그 젊은 딸 와이파크에 비해서 너무 뭐랄까 너무 차이가 좀 나서 조금 저희 아이도 엄마 아까 거기가 다시 가자 사진 더 찍으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영월에서 지금 젊은 딸 와이파크를 통해서 조금 전에 발표하신 거는 관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홍보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박물관들도 연합해서 같이 어떤 인원들이 많이 왔다라든가 하는 관람객들을 유치하는 게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혹은 앞으로 이것을 케이스 스타디로 해서 영월 전체 내에서 어떤 박물관들이 함께 공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지 너무 좋은 케이스였고 저희도 이제 인천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인천에 있기 때문에 좀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품은 너무 멋있었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하슬라 뮤지엄을 하게 된 연수가 한 20년 가까이 이상이 되면서 이제 미술관 박물관장님들이 저희 똑같이 이렇게 많이 오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를 먼저 답을 해드리면 그냥
들어오시는 폼이나 입으신 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는 저 사람 문화 관련자다 이렇게 알아보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문화 관련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물론 같이 호응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미술관 박물관이라는 그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외에도 모든 여러 문화재단 그리고 다양한 문화센터들이 많더라고요. 복지와 관련된 그런 분들이 이 문화를 상당히 많이 사용해 가고 있다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를 든다면 뭐 에코백을 들고 여러 사람이 그 연령대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들이 남녀 이렇게 섞여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문화센터다. 그 다음에 또 이 문화를 많이 또 뮤지엄에 이 문화를 사용해 가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 엔지니어링 집단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자체에다가 이런 어떤 사례 발표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남자 두 분이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카메라를 메고 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진, 그러니까 즐긴다기보다는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고 한데, 근데 이제 그 질문 중에 그 영월에 있는 뮤지엄들과의 어떤 교류, 차이 이런 이야기가 일단 또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먼저 보여줘야 된다. 이걸 저는 먼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희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희생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창작물을 제공을 할 때 어떤 용역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 오면서도 제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결국은 이제 약속이라는 부분에서 저도 거기에 주인은 아니에요. 그 영월의 재산이 된 겁니다. 그 젊은 달 와이파크는. 그러니까 문화가 그 지역을 상생시키고 그 재산을 우리가 이제 형성을 시켜줬는데 그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월군이 해야 될 몫이 있고 운영적인 부분은 저희가 100% 이제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이 두 가지 라인을 갖고 가는데 그 지자체가 군의원이라든가 그때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동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페인터가 엉망이어도 그대로 보고 있어야만 되는 그리고 무리세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도 굉장히 쩐소리는 안 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영월군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다른 쪽도 똑같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먼저 제 오늘 강의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뭔가 그 차용을 조금 한다면은 스스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폐업률이라는 부분은 제가 여기 발표를 안 했는데 폐업률이 거의 없는 게 뮤지엄 박물관일 겁니다. 물론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관 외에 그 부분이나 아니면 본인의 다른 사업체가 있어서 그걸 든든하게 후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 전반에서 봤을 때 폐업률이 별로 없다면 이것이 또 나름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될 어떤 하나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뭐 길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신정 관장님께서 그 젊은달 와이파크 사례를 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여기 젊은달을 얘기하려면은 하슬라 미술관을 얘기하지 않고는 이 박물관을 그 젊은달 와이파크를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 운영자의 진짜 혼이 담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례를 지금 영월에서 사실 받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영월에서 시에서 계속 이제 설립도 했지만 그 지원을 잘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풀 관장님께 발표가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럼요.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는 것 시간이 같습니다. 없으니까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미나, 정책 세미나가 그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발전대 정책 세미나인데, 제가 뭐 어떤 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발전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좋은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발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박물관 미술관들이 많이 생겨서 잘 유지되고 계속되면 좋겠는데, 지금 그 얘기를 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체가 지금 독립하고 공립인 경우에는 뭐 어떻든 간에 세금에 의해서 되고 있고, 또 대부분 무료 입장을 하고 있어서, 아까 뭐 백이동 관장부 얘기했듯이 뭐 300만이 왔다, 민속박물관이 몇만이 왔다, 몇백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뭐 홍보랄까 자랑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독립에서 또 하는 거고, 공립도 많이 지금 일부 받는 데도 있고, 뭐 거의 안 받는데, 이제 사입인 경우에 이것이 주체가 지금 여기 우리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재단으로 해서 하시는 데도 있고, 개인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재단으로 하는 데도 지금 우리 신자석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하시는 그 개인 재단에 의해서 지금 뭐 힘들게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또 기업에 속해서 이렇게 기부금도 가지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하시는 데들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립박물관이 이렇게 많은 데가 뭐 세계에 있느냐 하는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는다, 진흥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규제의 하나로서 학예사가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학예사가 구하기 힘들다 하는 얘기도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또 그 학예사를 안 한다 그러면 박물관 미술관 그 진흥법에 박물관을 등록하는 데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학예사를 지원하는 돈이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거리 창출로 그러한 그 부분적 그 예민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과거에도 사립박물관 미술관들을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에도 길만 내면 해주게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안 해주고 한참 있었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으로 해서 건물 중에서 용도 변경으로 박물관 미술관을 용도 변경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또 신축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법률적으로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이 퇴로를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도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상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개인 재단도 있고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 모인 유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또 이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걸 받아주느냐.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 우리가 그 지금 뭐 발전 이렇게 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다 생물이 있고, 물론 아까 우리 김효강 전 사립박물관 회장님의 좋은 말씀,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나눴고,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나누어서 또 세미나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박물관협회에서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 설립 주체에 대한 격차,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박물관협회의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죽어있는 인물에서 이거를 살아있는 인물로 잉태시키는 것,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일, 이거는 연구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박물관은 어떤 것에서도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연구재단에 여러분 한번 연구 신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박물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공립, 사립 모든 박물관들이 그 정확한 어려움을 찾아서 국립은 국립대로, 공립은 공립대로. 공립도 상당히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해서 어려움이 많고요. 사립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운영하시는 사립관들은 이것이 우리의 생존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 협회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